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가격 제한폭 확대가 이제 시행된 첫날이었는데요. 탐색전에 돌입을 하면서 이번 주 또 첫 거래 이렇게 시장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무난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일단은 조금 적응하는데 좀 여유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내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 보면서 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좀 신경 곤두세우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참 피곤한 또 월요일인데 월요병에 상당히 시달리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에 또 월요병에 시달리는 또 현대인들이 많아서 좀 최대한 월요일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출근할 때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퇴근길에 좋아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아니면은 데이트 같은 좀 스트레스에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오락거리를 마련해 둔다면 월요병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쌓이신 분들은 저희 VVIP 보면서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같이 좀 스트레스 또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월요일 카운슬러는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은 직업 특성상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꼼꼼하게 분석하고 좀 그러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통 네. 실수를 했을 때 제가 대처가 안 되죠. 일단 직업이 또 이런 성격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저는 닥치면 대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뚜껑이 열리니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예상 자체를 별로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었고, 네. 사실 저는 홍콩 쪽 상한폭이 없는 홍콩 쪽도 모니터링을 하고 미국 쪽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확대됐을 때 궁극적인 흐름은 오히려 시세가 안정화가 되는 것을 많이 봐왔고, 오히려 상한폭이 클수록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성 투자는 오히려 좀 더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기 포지션들이 앞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진통 과정이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또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에서의 약간의 좀 난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수급 불균형이 좀 심화가 되면서 2100선에서 2050선까지 좀 차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좀 관망을 하는 포지션이고 기관 매물이 계속해서 좀 쌓이면서 시장에서는 소화하게 좀 벅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코스닥도 조정이 꽤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또 포트폴리오 들고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희에게 상담을 해주셨을지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요즘에 은행에 예금을 해도 금리도 낮아서 좀 그렇고요. 재테크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 네. 지금 여기 주식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이득을 못 보고 손실을 좀 보고 있네요. 그럼 재테크는 일단 주식 쪽으로만 하고 계세요? 펀드 같은 거는 안 하시고요? 펀드는 은행에서 하는 펀드. 조금 들어 놓으시고, 일단 비중은 네. 주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네. 네. 투자를 어느 정도나 하고 계세요? 주식 쪽에는 운용 규모 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주식은 한 2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꽤 하시네요. 네. 네. 혼자 매매하고 계세요? 거기 한 5분의 1 정도는 네. 따로 증권회사의 직원이 맡기셨고요. 예, 네. 좀 어떤 거 추천해주면 그거 사라고 그러면 또 사고, 네. 거기서 팔라고 그러면 팔고,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규모가 훨씬 더 크시네요. 네네. 네, 못 믿으셔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규모가 많으시네요. 종목은, 글쎄, 네. 종목은 직접 그러면은 선택을 주로 하시는 편이시겠어요? 근데 여기 네. 여기 토마토 방송도 보고, 여기 한 4개 방송, 한국경제고 여러 방송을 보고, 네. 거기서 종목이 좀 괜찮은 것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전문가님들 많이 통해서 네. 듣고 나서 네. 그런 종목을 고르고 있거든요. 종목 추천이 워낙에 또 뭐 하루만 해도 몇십 개씩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네. 종목 많이 추천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 어떻게 좀 그 안에서도 종목을 좀 골라내세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게 종목은 잘 어려우시죠. 고르기도 하고, 네. 예. 어떤 건 또 뭐 잘 못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어떤 쪽에 좀 매매 스타일을 선호를 하실까? 좀 길게 좀 묻어두고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매매 좀 자주자주 하는 걸 더 좀 선호하세요? 전 길게 가져가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 그게 참 마음 편하죠. 좋은 종목만 들고 있다면요. 네, 네. 그렇죠. 네.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 그래도 2억 정도 꽤 많은 자금 운용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네. 체계적으로 좀 운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는 일단 좀 좋은 종목 골라서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종목 선정을 방송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하시면서 끌고 갈 종목을 찾는 건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종목은요, 시장 시세가 별로 없는 종목은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가 좋은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주는 프로그램보다도 오늘 뭐가 많이 올랐나,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가 많이 오를까에 대부분의 증권 관련 미디어들은 좀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 관점 유지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시세가 좀 상당 부분 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좀 편안하게 우리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를 하셨을 때 그 적절한 어떤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자주 반복된다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 자체를 대응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전화 연결하신 우리 VVIP 시청자님께서도 좀 길게 가져갈 주식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상 종목을 증권 관련 미디어를 보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의 방법 자체를 조금 제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직접 종목을 분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유사한 패턴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시장이라든지 혹은 시장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슈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점검을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건 좋지만 종목 자체를 특히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증권 방송 위주로 선택하시는 건 저는 좀 리스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움직인 종목들 위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주식인데 바닥권에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증권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 무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문가는 소외주 들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되기 때문에 다분산, 특히나 이제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시죠. 대체로 보니까 지금 뭐 포트가 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실 경우에는 철저히 저가 매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아주 기초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20개 종목을 편입을 해 놓으면 오를 때는 그 중에서 4, 5개 종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종목 분산 자체가 위험 관리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수익률 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9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그 중에 한 종목만 움직이더라도 계좌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즉 기대 수익률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다분산 포트폴리오로 가려면 사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이 오른 종목에다가 다분산을 해버리면요, 올라갈 때는 그 중에서 2, 3개 종목이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지만 시장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많이 사놓으실 경우에 관리 대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보유 포트폴리오가 전부 레벨 다운이 돼가지고 계좌에 포트폴리오 효과 없이 전반적인 손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직접 종목을 선택하지 못하신다라면은 우리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직접 거래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이제 담당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상 우리가 주문을 넣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분석을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뭐 주변 증권 전문가든 뭐 방송 TV에 나오는 전문가분이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요, 그분께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다라면 뭘 살까를 물어보지 마시고 뭘 살까를 물어보면 그 전문가가 보고 있는 이슈성 종목 많이 올랐든 말든 그걸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관점이 시청자님의 투자 관점과는 매칭이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2년, 3년을 편하게 기다리면서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오늘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에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최소한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란 그런 정도의 종목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원하시는 종목의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고르고 찾아서 분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면 사실 시황도 상관이 없고요. 정말 편안하게 뭐 1년, 2년, 3년 기다리시면서 어느 순간 계좌를 열어보시면은 그 중에서 몇몇 종목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포착 능력 그리고 정확하게 주식이 올라갈 때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기준선들 그 혹은 목표 가격 설정 이런 것들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세를 추종하는 형태의 매매를 하시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편하게 내 기준으로 들고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시세를 추종하거나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가격을 보고 가시고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 매수를 하시는 대상 종목을 찾는 방법으로 좀 투자의 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 투자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을 조금 걸러주실 것 같아요. 포트 내용 알려주시면 좀 끌고 갈 만한 종목도 체크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좀 이 정도 종목은 워낙에 좀 빠르게 시세가 나기 때문에 좀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마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포트폴리오 열어보고요.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트 좀 열어주세요.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종목 저희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 한번 알려주실까요? 아, 네. 네. 저 코콤이요. 네. 15,600원에 10%. 그리고 저 삼목 에스폼 27,200원에 15%. 또 ACD 28,600원에 10%. 메타 바이오메도 6,730원에 5%. 바이넥스 14,960원 10%. 젠백스 37,000원 10%. 셀트리온 69,140원에 15%. 이상입니다. 네, 현금도 좀 들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네. 아무래도 좀 바이오주가 대세고 추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포트에 좀 많이 담겨 있는 게 좀 특징이 아닐까 싶고 오늘 ACT 좀 주가 보면서 좀 깜짝 놀라셨죠? 급락 나와서 장중에. 글쎄 화장품 종류가 뭐 그러네요. 다 네. 하락을 다 했는데. 같이 했대요. 네, ACT도 오늘 아주 급락권에서 마감이 돼서 좀 덜컥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쭉 점검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김동현 전문가님 상담 네. 도와주시죠. 제가 좀 외람된 질문인데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주식 투자하신 지 한 4, 5년 되셨다 그러셨죠? 네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조정기에 주식을 시작을 하셔서 뭐 좋은 장은 그렇게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투자 성과는 어떠세요? 평가 조금 손실이 조금 한 10%, 한 5% 정도 손실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좀 많이 났다가 네. 지난번 한 언제쯤에 많이 좀 반카이 좀 쓴 것 같아요. 4, 5년이시면은요. 제가 네. 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냐면 4, 5년간 투자를 조금만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으면 사실 지금처럼 매매하시는 것도 제가 약간 우려되는 수준인데 운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네네. 좀 운이 좋으셨다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2011년 이후의 시장 조정기에서 4년간 현재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손실이 한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정말 행운이신 겁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현재 시장이 아니죠. 불과 한 달 정도 전까지는 트렌드에 맞는 포트폴리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을 보시면서 종목을 선정하시기 때문이에요.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계속 반복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련 대상 종목군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시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반영되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출연자들이 브리핑을 할 경우에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확대해서 이렇게 포장될 수밖에 없는데 주가라는 것은요. 그렇게 증권방송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떠벌려질 정도라면은 개인 투자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보다는 이미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단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을지도 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쉽게 얘기했을 때 지금 화장품주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화장품 점유율이 높아지면 아모레퍼시픽 점유율은 줄어듭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더 커지겠지만 그럼 아모레퍼시픽 더 못 올라갑니다. 그럼 아모레퍼시픽이 납품하면 ACT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화장품 원재료라고 해서 지금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주가가 무너졌을 때 과연 손실본 고가 매수를 하셨던 현재 가격을 복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런 매매는요, 이슈형 트레이딩 내지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좀 핫한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판단에 되게 능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회사 내용을 믿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랑 좀 다른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그렇습니다. 숫자를 절대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도 급등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진 주식이 바닥권역에서 정말 인정을 못 받는 주식들 많이 있기 때문에 승률 높은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이슈가 큰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은 기술적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좋다. 이 회사의 내용이 좋다. 화장품 좋고 바이오 헬스케어 좋아. 그런데 좋은 동안만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는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인정해 주는 동안만 시세를 가져가다가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얘기 지금도 화장품 좋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바이오 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주가는 빠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이 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런 바닥에서 뭐 5배, 6배 올라와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래 한 10년 이후에 돈 벌 것까지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PER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몇 년간 예를 PER이 10년이면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에 투자해 놓으면 10년간 내 투자 원금을 회사가 다 번다. 그러니까 원금 찾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 투자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개념인데 지금 주식들이 뭐 50배, 60배, 70배, 100배 가는 주식들이 많다면 100년 뒤를 어떻게 알고 주가를 100배를 주느냐는 말이죠. 그건 그만큼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을 저는 주식시장에서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버블을 쫓으시기에는 HTS로 직접적인 종목 분석이 불가능하신 수준이시면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을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소일거리로 주식을 하실 거라면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지금 2억 원이시면 1억 9천만 원을 중장기적인 우량 종목 바닥권에 사서 10종목이고 20종목이고 뿌려가지고 1년, 2년 편하게 가져가시면서 배당도 받으시고 그 종목들 돌아가면서 수익이 나는 걸 챙기세요. 그리고 정말 소일거리처럼 이렇게 매매를 하실 건 한 1,000만 원 미만 정도를 가지고 뭐 재밌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뭐 좋은 종목 잘 잡으시면 급등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 큰 돈을 그리고 정말 이 평생을 읽어 놓으신 거를 주식시장에서
정말 1, 2년 만에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제가 진심으로 저희 아버님을 뵙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제가 절대로 못하게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계신 종목 한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잠재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형태로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는 사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전체를 갈아엎어버려야 될 정도로 현재 포트폴리오는 좀 재고를 하셔야 되고 매매 방법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제가 있는 그대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코콤은요. 네. 코콤을 제가 위치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매수 가격을 15,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손실이 이미 한 30% 정도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리신다라면 기본적으로 본전을 보면서 기다리실 거죠. 원래는 매수의 생각은 수익이시겠지만 30% 손실이면 일단 본전 가는 게 더 우선이 되는데 이 코콤이라는 종목이 과연 본전을 갈 수 있을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이미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고 실적도 나름대로 잘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가 고점에서 50%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좋은 내용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고 위에서 보시면은 큰 거래량들이 나왔죠. 메이저 세력들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저는 반등시 매도라는 얘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반등시 올라오면 팔아야 될 주식이면 당장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이 나왔고 일단 뭐 매물 라인도 한 11,000원에 있으니까 12,000원대 중반 정말 욕심 많이 내시면은 한 13,000원 정도 라인에서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본전을 기다리셨다가 자칫하면 훨씬 더 큰 손실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혹은 회사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당장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5,000원, 6,000원 내려가진 않겠지만 시간 아주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또 단계적인 하락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코콤 매도 의견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시 매도를 다 매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코콤도 네. 매도 의견이고요. 네. 삼목 에스폼 뭐 작년 한 해 좋았던 주식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아주 좋았던 주식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 주식 또한 끝나 보입니다. 끝났다고 보입니다. 주가가 5,000원에서 5만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어르신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이시죠? 5만원 갔던 주식이 27,000원 왔다라고 생각하면 싸게 샀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5,000원짜리 종목이 10배 시세를 발산하고 지금 위쪽에서 매물이 터지면서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27,000원 매수해서 오늘 반등 들어온 거 다행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본전 전후 뭐 약간만 수익이라도 그냥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매도하시고 관심 대상,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자재 업황 좋습니다. 하지만 건자재 주식들도 주가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처럼 편하게 사서 가져갈 만한 대상은 지금은 아니라는 점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ACT 아모레퍼시픽의 한방 화장품 원료를 납품한다. 뭐 독점적으로 납품한다. 매력적인 내용입니다. 그 매력적인 내용으로 주가가 5,000원, 6,000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도 그 매력적인 모멘텀은 바뀌지 않았는데 주가는 4만원에서 지금 2만원까지 반토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물을 만들어 놓으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디서 많은지를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습니다. 3만원 위에서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주식은 위쪽에서 누군가가 많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고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ACT 또한 매도 관점. 지금 28,000원대 매수시고 22,000원 사실 오늘이라도 파셨어야 됩니다. 25,000원이라도. 그러면 반등해봐야 25,000원 정도라면 매도 의견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도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메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린 건데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뭐 치과용 의료 장비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것 때문에 주가가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마구 떨어지고 있죠. 한 번의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제는요, 이런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710포인트, 705포인트대에 있습니다. 코스닥, 제일 위험한 게, 이 많은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코스피 지수가 2100, 2050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LG화학, 뭐 S-오일 할 거 없이 고점 대비해서 50%, 30%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왜 그걸 안 팔았냐면 지수가 안 깨졌기 때문에 내 주식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입니다. 시장이 버텼는데 떨어진 주식은 팔아야 되는 거고, 반대로 거기서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그 주식 거기서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타바이오도 단기 하락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도 매도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중에라든 단기 하루 이틀이라도 플러스 줄 때 뭐 한 푼이라도 더 높게 판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바이넥스 그나마 버텨내고 있고 15,000원 매수가시죠. 지금 네. 14,960원이시니까 본전 깨짐 절대로 홀딩하지 마세요. 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야기 스토리는 나옵니다. 일본 모기업의 그 제네릭 쪽에 대한 사업, 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그거 다 레포트 쓰기 나름입니다. 실제로 숫자는 그 정도로 찍히질 않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좀 많이 밀리면 한번 볼만은 합니다. 한번 밀리면 볼만은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면 제가 완전 절대적으로 지금 이 종목도 파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현실화되어 있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반영 안 돼 있기 때문에 15,000원. 그러니까 손해 보시면서까지 기다리지는 마시고 수익인 상태라면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시자. 이런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젠백스 요거 37,000원 매수가죠. 제가 오늘 36,400원 깨지면 매도 의견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36,400원인데요. 내일 1%라도 하락하면 매도해 버리세요. 네네. 요 종목도 손실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셀트리온 시가총액 거의 10조까지 갔었거든요. 거기서 미국 허가권까지 거의 저는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허가권이 나올 경우에 10만 원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익 실현 관점에서의 매도 의견이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은 6만 원대는 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 허가권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같이 떨어지면 다른 주식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뭐 8만 원대 후반 9만 원 다시 근처에 가면은 그냥 이익을 챙겨버리세요. 네. 이렇게 네.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거의 100% 현금화가 되실 거예요. 거의 100%. 네네. 제가 이 코너는 종목 추천 코너가 아닌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토마토 아침 코너에 나와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포스코를 22만 원 그리고 20만 원 깨지면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놓고 포스코를 사보시라 중장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어르신 포스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뭔가.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전혀 시장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에 나와서 포스코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지금 포스코 얘기하면은요, 무능해 보이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계 종사자들은 이런 종목 언급하는 걸 꺼립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투자자분들께는 이런 종목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포스코가 지금 22만 원인데 포스코가 1년에 배당을 8,000원을 줍니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포스코 1년 지금 22만 원에 사서 가지고 계시면은 1년 지나면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배당 기준으로 수익률 4%가 납니다. 그러면 포스코는 지금 엄청나게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강 업황이 엄청 대단히 안 좋죠. 그리고 포스코가 주가가 10년 내 거의
최저치 수준 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차 대조표는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10년 내 최저치다. 그건 무슨 말이냐? 10년 기준으로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내 포스코를 지금보다 싸게 산 투자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나보다 싸게 산 사람 나와봐. 얼마나 편안합니까? 물론 이렇게 가격 투자하시는 건 시간이 소요됩니다. 포스코가 정말 철강 업황이 좋아졌을 때 많은 분석가들이 나와서 포스코를 얘기할 때는 포스코가 30만 원이 넘어 있을 겁니다. 그때 50%의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거죠. 그게 정말 앞서 말씀하셨던 성향상 증권 방송을 보면서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지금 사시면 물타기, 손절가 크게 잡으실 필요도 없죠. 왜? 가지고 있으면 평가 손실일 뿐, 예를 들어서 포스코 22만 원에 사가지고 20만 원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예요. 그건 미실현 평가 손실이죠. 손실입니다. 돈 있으면 더 사셔도 되고요. 그런데 1년 가지고 기다리면 손해가 아니에요. 왜? 배당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손실은 그냥 손실 확정 짓지 않으시면 돼요.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큰 자산은요, 이런 식으로 돌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 제가 매도 의견, 손절 의견 드렸던 이런 주식들의 손실 금액을 뭐 1년 뒤, 2년 뒤든 확실하게 보고 나시고 추가 수익이 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시끌벅적한 코스닥 성장주들, 이거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번에 코스닥이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무너지면은요, 현대중공업 55만 원처럼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가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5만 원에 물리신 분은 지금 회복 전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 가격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주식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코스닥의 성장주, 특히 어르신들 기술적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쪽 근처로 오히려 지금은 가지 않으시는 게, 당장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를 보시는 정말 투자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자산을 더 키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동안 모아놓은 금융자산을 막 움직이는데 베팅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종목들에 보장되어 있는 수익에 추구하시고, 시장의 시세 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은 좀 적은 금액으로 하시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장 전략 주신 거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네, 날씨 더운데 힘내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 그리고 저기.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네. 예, 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네. 이제 뭐, 추가 매수를 좀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네. 추가 매수할 종목이 있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글쎄 있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여기에서 워낙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또 네. 들어갈 게 있나 싶으신가 봐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물타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마이너스 30%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사시면은 마이너스 15%면 좀 회복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물타기는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셀트리온 정도가 6만 원 초반이면 조금 더 사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물타기가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요거는 가능한데 다른 주식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물타기는요, 네. 계좌에 찍히는 손실률만 적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께서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손실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금액은 늘어버리죠. 보유 금액은 1,000만 원어치 매수해가지고 이게 20% 손실입니다. 그럼 200만 원 손실이죠. 그 종목을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사서 2,000만 원 보유하면 200만 원 손실 유지됩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더 떨어져 버리면은요, 그 손실의 속도가 2배로 커져 버리죠. 물타기는 엄청나게 고난이도 전략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타기 매수를 참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물타기는 안 하실수록 주식을 오랫동안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매도 의견에 동조하셔서 매도 의견이 있으시다라면요, 네. 그냥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세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좋은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저희 포트폴리오 고민 안고 계신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종목 많이 올라옵니다. 게시판 분들도 저희가 좀 빨리 도와드릴게요. 국내 주식 그리고 후강통 매매하시는 분들 선물 매매까지 모두 다 좀 접수 가능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장 마감 결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